우리는 이제 취소 소송은 판결만 남겨놓고 다 배웠어요. 판결은 종류 부분이 하나 시험에 나오고요. 판결의 효력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데 판결의 효력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서 들어야 되고, 자, 일단은 요건을 결여하면 각각 판결이 나온다. 원고 주장이 맞으면 인용 판결, 원고 승소죠. 원고 주장이 틀리면 기각 판결, 원고 패소죠. 인용 판결이 나왔다라는 건 원고 주장대로 처분을 취소나 변경해 주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 변경해 주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변동되겠죠? 취소되니까. 근데 기각이라는 건 원고 주장이 틀려요. 처분이 적법해요. 그러니까 취소할 이유가 없죠. 기존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판결의 종류는요, 99% 뭐가 나오냐? 사정 판결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사정 판결. 여기 시험에 출제 99%예요. 그럼 이제 요건 뭐냐면요, 승소할 원고를 공익상 패소시키는 게 사정 판결이에요. 승소할 원고를 공익상 패소시키는 거야. 승소할 원고, 원래는 인용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패소시켰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기각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 사정 판결은 인용 판결의 종류이다. OX. 뭐가 나왔어요? 기각 판결의 종류예요. 기각 판결의 종류. 이유는 뭐예요? 공익상. 뭐에는 안 맞는 거야, 사실. 법치주의는 져야 하는 거예요, 이 사정 판결은. 승소례를 승소시켜야지 왜 패소시켜? 그러니까 공익상 있는 제도예요. 이 사정 판결도요, 패소할 피고가 공익상 자기 승소시켜달라고 신청하든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신청 또는 직권. 그럼 이 사정 판결은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승소할 거를 패소시켰으니까. 그죠?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냐.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돼요. 공익상 필요. 자, 이 공익상 필요는 판결할 당시가 중요해요? 예전에 처분할 당시가 중요해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지금 판결할 이 당시에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지 사정 판결이 나오는 거지, 옛날 처분할 당시에 공익상 필요가 뭔 상관이야.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이고요. 공익상 제도니까. 두 번째는 취소 소송이어야 된다는 것도 요건이에요. 그럼 취소 소송 외에 나머지 소송들은 사정 판결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취소 소송에서만 있는 제도예요. 취소 소송에서만 있는 제도. 자, 세 번째, 위법한 처분이어야 해. 위법한 처분.
위법한 처분이야. 위법한 처분이라는 건 뭐가 나온다는 거야? 원고 주장대로 위법하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 그래야 사정 판결할 수 있어요. 원래 기각이 나오면 뭔 사정 판결을 해요? 그냥 기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법해서 인용 판결 나올 것이어야지 기각시키는 사정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한 처분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다. OX? X야. 적법하면은 원래 기각 나와. 사정 판결 할 이유가 없어. 원래 기각 나와. 그러니까 위법해서 인용이 나올 것이어야지 사정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는 처분을 받고 국민이 위법하다고 소송 제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뀔 수도 있고요. 정치적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처분의 위법성은 언제 판단할까? 처분 당시 처분을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판결할 당시의 처분을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처분 당시에 위법했던 처분이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거야.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뭐 소송 제기하는 사람이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 예측까지 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처분 당시 처분이 위법하면은 위법한 거예요. 자, 공익성 판단은 언제 한다? 판결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위법성 판단은 언제 한다?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요. 자, 근데 처분 시라는 게 안 되는 소송도 있어요. 이런 거 처분이 있어 없어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얘는 처분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을 처분 시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처분이 없잖아요. 부작위 처분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판결시야. 요거 빼고는 다 처분시. 위법성 판단. 위법성 판단 시점 언제다 원칙적으로? 처분할 당시 처분. 처분이 없는 소송은 처분시란 말 쓸 수가 없죠. 판결 실 수도 있어. 자, 피고의 신청만 가지고 사정 판결하면 안 돼요. 법원이 법원대로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공익상 필요 때문에. 뭐 공익 증진이 있나 보네. 근데 여러분, 승소할 원고를 패소시키면 그 원고한테는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승소할 패소됐으니까. 그죠? 뭐가 더 커야지 사정 판결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래야 사정 판결하는 거예요. 그럼 승소할 원고를 패소시켰으니까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겠죠? 원고 보호 차원의 제도? 원래 소송 비용은요, 패소자 부담이에요. 그러면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겠지만 사실 원고는 뭐 할 사람이었어, 원래는? 승소할 사람이었었죠. 공익상 패소된 거잖아. 피고가 부담이었어. 자, 그 다음에 판결 중에 위법을 명시해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위법하다. 원래는 원고가 뭐 받을 것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해놓는 거야. 원래는 원고 승소할 것이었다를 명확하게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피고가 원래 뭐 내가 승소할 거 이런 얘기를 못하지. 이거 이제 곧 배우는데 기판력이랑 상관이 있어요.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명확하게 위법한 처분 맞다라는 걸 명시해놔야 돼. 원고 승소할 것이었다 명시해놓는 거야. 자, 승소할 원고가 패소됐기 때문에 뭔가 뭐 재해시설을 설치해 준다든지 뭐 배상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상당 구제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상당 구제가 있어야 돼요.
사정 판결 개념, 사정 판결의 요건, 승소할 원고가 패소됐기 때문에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 잘 정리하면 돼요. 판결의 종류는 어렵지 않아요. 모든 소송에 다 있는 판결이 뭐야? 인용, 기각, 각하는 민사든 형사든 행정이든 다 있어요. 다만 행정소송의 특이한 판결이 사정 판결이고요. 행정소송 중에 취소송에만 있어요. 사정 판결을 잘 정리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사실 판결의 종류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판결의 효력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판결의 효력으로 가볼게요. 판결의 효력 6가지가 있어요. 양갑 2번 판결의 효력. 양갑 2번의 판결의 효력. 자, 거기 보면 자방력이라는 것부터 나와요. 자, 이 자방력은 3가지만 알면 돼요. 이 자라는 거는 즉 판결의 효력이야. 판결을 한 당의 법원도 자기가 한 판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하지 못해요. 그렇겠죠? 자기가 했다고 해서 인용 판결하고 2주 뒤에 뻥이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기가 한 판결을 마음대로 막 뒤집어 버릴 수가 없다는 거. 자기가 한 판결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바꿔. 불가, 변력, 동의역까지 3가지 알면 돼. 자방력은 후행법원을 구속한다. OX. 자방력은 후행법원을 구성한다. OX. 후행법원이에요? 당해법원이에요? 자방력은 불가쟁력이라고 하죠? 뭐? 불가변력. 그죠? 그리고 요런 뜻이다. 자기가 한 판결하고 마음대로 못 바꾼다. 3가지 알면 돼.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형식적 확정력. 동의어. 불가쟁. 당사자도 더 이상 소송을 못해. 더 이상 소송 못하는 판결의 효력을 형식적 확정이라고 해요. 왜 소송 못하냐?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되었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3심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4심 가면 되죠. 4심 있어 없어요? 확정된 거예요. 더 이상 소송 못해요. 1심이나 2심에서 판결이 났더라도 항소 기간이 지나면 확정돼요. 더 이상 소송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형식적 확정력이 불가쟁력이니까 실질적 확정력은 불가변력이다. OX. 불가변력 여기 있잖아. 실질적 확정력은 기판력이라고 해. 이거 불가변력 아니야. 용어부터 정리하는 거야. 지금 공부 처음 하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죠.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 단어의 뜻을 받아들여서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거잖아. 똑같아. 형식 확정력 불가쟁력이다. 용어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소송 못한다. 왜? 그냥 확정되어서 더 이상 소송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실질적 확정력이라는 건 형식적 확정이 발생하면 발생해요.
얘가 전제가 돼야 있어요. 형적 확정은 뭘 전제로 해?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이제 더 이상 확정된 거에 대해서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확정돼 버려요. 그리고 후행 법원도 다른 사람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정 판결에서 뭐라고 확정됐어? 위법하다라고 확정됐죠? 후행법원이 적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기판력이야. 확정돼버리면 후행법원도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예를 들어볼게요. 취소 소송을 했는데 기각 판결이 나왔어. 취소하자가 없다는 거지. 적법하다는 거야. 기각 판결 나왔어. 근데 이걸 가지고 무효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취소하자도 없는데 무효하자가 있겠어요? 이 편에서 배웠죠? 뭐가 무효하자예요? 중대한 하자, 법령 위반, 플러스 명백한 하자 둘 다 있으면 무효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취소야. 근데 그게 기각됐다는 건 둘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무효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무효라고 인용받을 수가 없는 게 똑같이 기각 판결 나와. 똑같은 판결이 나왔어. 이걸 뭐라고 해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뭐라고 해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판결의 효력은요, 모든 소송에 다 있어. 그러니까 법에 규정도 없어요.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이야. 뭐 형사법원이라고 지가 판결하면 지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 오늘 다 규정도 없어요. 인용 판결이 나든 기각 판결이 나든 뭐 판결이 나면 다 있는 효력들이에요. 뭐 기각이라고 확정되면 뭐 또 소송할 수 있나? 이미 확정됐는데 못하지. 뭐 기각이라고 확정되면 인용으로 바꿀 수 있나? 뭐 인용 나오면은 뭐 기각으로 바꿀 수 있나? 인용으로 확정되고 기각으로 확정되고 더 이상 못해. 자, 이 세 가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형성력부터 나와요. 세 가지는 인용 판결에만 발생하는 거예요. 자, 형성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판결이 나면 법률관계가 변동돼요. 인용 판결이 나면 왜 바뀌어요? 여기 봐보세요. 인용 판결이 나면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였죠. 취소해주세요라고 소송했어. 취소해줬죠. 취소했으니까 바뀌지.
영업정지가 취소돼봐야 영업할 수 있지. 파면이 취소돼봐야 복지가 할 수 있지. 바뀐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형성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형성력이라는 거.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뭐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냥 판결이 바뀌는 거야. 자, 이런 질문 온지에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파면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면, 즉 파면이 위법하니까 취소됐을 거 아닙니까? 파면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청의 복직명령에 의해서 복직된다. O예요, X예요? 행정청의 복직명령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파면이 취소되는 판결 나면 그냥 다음날 출근하면 돼. 그냥 바뀌어, 판결에 따라서. 영업정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행정청의 영업허가에 의해서 영업할 수 있다. OX. X예요. 자, 이런 게 형성력이고요. 근데 형성력은 문제가 뭐냐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건데 법률관계 자체가 없으면 변동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부나 부작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법률관계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변동될 게 없는 거야.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거. 파면이 취소되면 복직되죠. 한 달 있다 행정청이 또 파면시켰어. 또 소송이 승소해서 복직되겠죠. 두 달 있다 또 파면시켰어. 행정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행정청을 기속해요. 대상이 행정청이야. 행정청을 어떻게 기소하냐. 위법 판결한 처분 반복을 못해요. 위법 판결한 처분 또 하고 위법 판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만약에 위법한 처분을 또 반복했어. 파면이 위법하다는 판결하는데 또 파면했어. 아무 효력도 없어요. 그래봤자. 기속력이 위반되면 어떻게 된다? 아무 효력도 없어요. 파면이 위법 판결하는데 또 파면하잖아요. 파면 효력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다니면 돼, 세상.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부. 이거는 이제 부작위는 부작위를 소송해서 논의하는 건데 같이 거부도 부작위도 뭐 안 한 거잖아. 안 한 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면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한 게 위법하면 하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요.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받아야 되잖아. 공무원 임용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계속 임용을 안 해주는 거야.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임용 대기만 시키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1년인가 1년 반 임용 못 받으면 자동 취소되거든. 불안한 거. 임용 신청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임용을 거부하는 거야. 아니, 자기는 시험도 합격하고 자격도 다 갖췄는데 임용을 거부하는 거야.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어요. 그러면 형성력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변동돼서 출근하면 되죠. 어디 출근할래? 국토부도 한번 가보고. 이 법률관계 자체가 있어야지. 영업을 하다 정지되면 영업하면 되잖아. 근무하다 파면되면 다시 근무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법률관계가 없죠, 이런 거는. 아니 무슨 발령을 해줘야지 근무를 하지. 임용 거부 취소하는 판결 나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 한번 가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된다고.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 행정청이 안 하는 거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배상을 하도록 해요. 그럼 돈 내고 싶어? 돈 내기 싫어? 배상해주기 싫으면 해줘야지. 직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예요? 임용을 거부해서 위법 판결이 났어. 근데 임용을 안 해줘. 그럼 직접 강제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원이 임용해주면 되죠. 법원이 임명해주는 게 권력분립상 맞아요? 법원이 뭐 재판하는 곳이지 뭐 공무원 임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접 뭘 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도록 유도해. 그걸 뭐라고 해? 간접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배상. 해야 될 걸 안 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도 안 하면 지연한 만큼 배상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해야 될 거 안 하는 순간 그냥 바로 배상하도록, 즉시 배상하도록 해도 돼. 기간 정해놓고 지연한 만큼 배상하도록 해도 되고 즉시 배상하도록 해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즉시 그냥 너 해야 될 거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할 때까지 배상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처이 제정신이면 배상금 물어주기 싫으면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이에요. 행정심판은요, 간접강제라고 하면 틀려. 얘는 같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문제가 없어요. 직접 강제도 상관없어.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이니까 처분해도 돼요, 걔는. 법원은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법원은 권력분립에서 처분을 못하잖아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하니까 처분해도 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간접강제라고 쓰면 틀리고요. 법원, 소송에서 하는 법원에서 직접 강제 못해. 행정청 어떻게 직접 강제? 권력분립상 상호 견제균형인데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6개죠. 제일 중요한 게 기속력이야. 판결력 6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얘들은 뭐에서만 발생한다? 기각에서는 없어요. 원고가 승소해야 법률관계가 변동되지 원고가 패소하면 기존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원고가 승소해야 피고인 행정청이 기속되지 피고가 승소했는데 왜 기속받아? 원고가 승소하는 인용 판결을 놔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원고가 승소해야지 행정청 강제를 하지. 행정청이 승소했는데 강제당할 이유가 없죠. 인용에서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은슬쩍 이렇게 나와. 인용이나 기각 판결이 나면 쭉 다 맞아 뒤에는. 맞네 이러면 안 돼. 인용이나 기각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요 뒤에 여기 나오면. 기각 들어가면 안 돼. 얘들은 기각이 없어요. 인용 판결에만 있어. 자, 기속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기속력은 요 문구를 잘 기억해요. 판결 이유문에 기속받아요. 무슨 말이냐? 행정청이 이유문에 없는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오면요. 기속을 안 당해요. 자, 기속력은 이유문에 관련이 있다는 건 행정청이 위법 판결한 처분 반복 못해요. 거부하면 안 한 게 위법하면 뭘 해줘야 돼. 이런 기속을 언제 받아? 이유문에 있는 동일 이유에서는 기속을 받아. 근데 행정청이 예전에 A를 이유로 거부했어. 똑같은 A 이유로는 거부 못해. 뭐 해줘야 돼. 근데 새로운 이유를 가져왔어요. B라는 이유를 가져왔어. 거부 또 해도 돼요. A를 이유로 이 처분을 했잖아요. 똑같은 A를 이유로는 이 처분 또 하면 안 돼. 근데 새로운 이유를 가져왔어. B라는 이유를 가져왔어. 그럼 또 이 처분 해도 돼. 반복해도 돼.
그러니까 행정청이 판결 이유문에 있는 이유 말고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오면은 이런 기속력에 기속을 당해 안 당해? 안 당한다. 이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행정청이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똑같은 처분을 또 했어요. 기속력 위반일까 아닐까? 아니야. 위법 사유를 보완했다는 건 기존의 이유와 똑같은 이유예요. 보완해서 다른 이유예요. 이거는 이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이유야. 그럼 기속력이 있어 없어요? 기속력이 없다고. 새로운 이유를 대면 기속 안 당해. 기속 안 당하니까 했던 처분 반복 금지가 아니라 또 해도 돼, 안 돼? 새로운 이유 되면. 또 해도 돼요. 기속력 없으니까.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라도 새로운 이유 되면 또 거부해도 돼. 행정청이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똑같은 처분을 했어. 그래도 괜찮아. 왜? 새로운 이유에서는 기속력이 없으니까 기속력 위반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이해돼요? 판결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이유를 가지고 동일한 처분을 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판결 이후에 개정된 이유라는, 판결 이후의 이유라는 건 새로운 이유죠. 판결 전에 기존 이유가 아니죠. 새로운 이유를 대면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기속력이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반복해도 그만이고요. 거부나 부작 위법해도 또 거부 부작해도 그만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판결의 효력이에요. 취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뭐 있어요? 자방력. 자기가 한 판결을 또 자기 마음대로 못 바꾼다.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됐어. 뭐 3심에서 판결이 났으면 더 이상 못 해요, 소송. 실질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순되는 주장이나 다른 판결을 못 해요. 기판력. 그죠? 그 판결이 인용 판결이 나면은 법률가가 취소돼 버렸으니까 법률가가 새롭게 변동돼요. 뭐가 없어도. 행정청이 없어도. 새롭게 형성돼, 형성력. 그죠? 그리고 이제 기속력, 행정청을 기속해. 어떻게? 위법 판결 난 처분 또 하면 안 돼. 거부나 부작 안 한 게 위법하면 뭘 해줘야 돼. 그죠? 이런 기속력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뭐다? 무효예요. 근데 기속력은 어디서 존재해? 기존 판결문에 있는 동일한 이유에서 행정청이 기속을 당하는 거지. 행정청이 새로운 이유를 들고 나오면 행정청이 기소가 안 맞는다. 이 시험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하면은 안 한 게 위법하면 뭘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될 거 안 하면 행정청이 어떻게 해요? 법원이 어떻게 해요? 직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 뭘 통해서? 이행강제금 물게 하죠?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뭘 물게 하는 거야? 배상금 물게 하는 거죠. 회사하도록 강제하는 거. 이게 6가지가 판결의 효력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소송들 이제 배울 텐데, 나머지 소송들은 여기에 6개 중에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취소소송 다 배웠어요. 행정소송법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취소소송이 90%야. 나머지 소송은 조금씩 규정돼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규정돼 있냐? 이런 것들은 취소소송과 똑같은 거야. 준용된다. 한 줄이면 끝이야.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보면 한 3-4줄 돼요.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로서 자격을 가지며 법률상 이익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무효등 확인소송 가면요. 한 줄이야. 취소소송 원고적격 준용한다. 끝. 준용한다는 건 뭐야? 똑같은 거는 다시 기술 안 해요. 그냥 같다라고 하고 그만이야. 그럼 노란색은 취소소송과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지. 이 취소소송, 이까지 취소소송과 같은 거는 준용한다. 끝. 다른 거는 준용 안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 다르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럼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취소소송이 출제의 90%예요. 행정소송법 내용도 90%가 취소소송이야. 나머지 소송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취소소송과 다른 점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거는 내봤자야. 그냥 풀면 돼. 다른 점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소송을 어떻게 배웠냐면, 취소송의 법원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 취소송의 요건신 대상적경, 한 30페이지 됐고, 원고적격도 한 20페이지 됐고, 쭉쭉쭉 이렇게 배워가지고, 본안심리에서 집행정지 소변경하고, 그 다음에, 변론하는 방법, 입증책임. 입증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분배되어 있죠? 그죠? 입증, 변론한 다음에 뭐 나와요? 판결 나오죠? 판결의 종류와 효력, 그죠? 판결 종류, 인용 기각 각하, 사성 판결. 판결의 효력, 저 6개. 지금 방금 배운 거. 그죠? 판결 효력까지, 판결 나면 끝난 거잖아. 여기까지가 취소송이었어. 그죠? 그래서, 요 그대로 나머지 소송들은 뭐 한 3-4페이지밖에 안 돼. 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취소송과 다른 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틀에 서술 무효단에서 쭉 읽고 부작위만 쭉 읽고 뭐가 갖고 다르고 머리가 정리하면 천재야.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서 여기다 이제 뭐 적을 거란 말이지. 같은 거는 그냥 흰색으로 적겠고요. 다른 거는 노란색으로 적고 왜 다른지 여기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밥 먹고 오세요. 1시에 할게요. 1시. 그죠? 요렇게만 이제 이렇게 넓은 종이에다가 요렇게만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쭉 취소송 복습하면서 쭉 쓰고 이거 적으면서 같은 거는 그냥 흰색 그대로 똑같다. 그죠? 다른 건 노란색 적어놓고 왜 다른지 설명하고 같은 것도 흰색 적고 쭉 하다가 또 다른 거 노란색 적어놓고 설명하고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죠? 1시에 시작할게요. 밥 먹고 요거 세팅만 해놓으세요. 35분이면 밥 먹고 세팅하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야. 1시부터 할게요. 네.